여기서 이 사람이 왜 죽었냐 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 어떻게 이 사람이 됐나 하는 걸 파고들면 뭐 피가 튀어도 좋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그걸 찾아낼 때는요, 냄새 나는 것도 모르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찾아내면은 거기서 마치 꽃과 같이 그 증거물이 하나의 플라워, 그렇게 돼서 꽃피, 말하자면 그 시체 더러운 것 속에서 꽃을 찾는 것이 말하자면 법이야기다. 이런 걸 난 가끔 느끼죠. 법의학이란 게 뭐다라는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임상의학이라는 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고, 이 법의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권리를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권리인데, 임상의학이라는 거는 사람의 생명의 연장, 말하자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치료가 목적인 그런 거라면, 법의학이라는 것은 문화가 발달되고 그야말로 사람의 민주사회에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에서만이 필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한테 당신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내 목숨만 살려주시오. 무슨 일을 해도 하겠어. 이게 일반 사람들이지. 그러나 문화인한테 당신에서 뭐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러면 나는 목숨보다 내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내 목숨은 날아나도 내 권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문화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되는 속에서 법의학이 발달될 수 있는 거예요. (1969년) 그 한강 변사체 사건이요. 예. 그게 그 한국 법의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69년도니까 우리 한강에 다리가 하나 둘밖에 없어서 나룻배가 다닐 때입니다. 왜 죽었는가 하는 걸 부검을 해달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그 시체 발견했는데 다른 시체하고 좀 다른 것이, 우선 첫째 바깥으로 볼 때 이 턱에다가 물린 자국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가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살한 사람을 가서 물면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피하지요. 날 물으라고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러면 이빨 자국이 그 도장 찍은 것도 뚜렷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의식이 없거나 죽은 사람을 물었을 때 그렇게 뚜렷이 나온다. 수사관들한테 의심되는 사람의 이빨 치과에 가서 석고로 그걸 떠라.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대조를 해나가는데 50명을 다 해도 들어가 맞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똑같은 게 나오는데 남편의 거하고 똑같이 들어가 맞습니다. 각 신문에 과학 수사가 일반 수사를 앞섰다 하는 게 대서특필로 의견이 났어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요,
널 들어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왜 또 날 대통령께서 왜 부르는가 했더니 참 이번에 수고해서 당신 진급을 원하느냐, 상금을 원하느냐, 뭐 명예스러운 걸 원하느냐, 뭘 원하냐. 내가 바랄 게 뭐 있겠어요. 뭐 의사면 됐지. 예? 또 밥 먹었으면 됐지. 우리나라에도 법치학을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법치학을 하는 사람의 티어를 하나 주십시오. 치과대학 학장한테 가서 부탁해서 완분이 김정열 교수 지금 아주 정말 우수한 사람이 또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사건 때문에 법치학을 의사가 왔고 그것 때문에 법치학에 대한 학문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지금 법치학은 상당히 많이 발전돼 갖고 여기에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 그 업적도 지금 많이 내고 있죠. 교통사고 발생 후에 이제 메모지를 남겨놓고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비에 젖어가지고. 재밌으세요? 아, 예, 재밌으니까 하죠. 예, 뭐 다양한 사건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이 뭐 이렇게 지루하거나 그럴 틈은 없습니다. 굉장히. 한 달이 넘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미궁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감정 결과로 바로 자백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작업한 시간도 많이 들었고 힘도 들었었는데 사건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이 섰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하지만 제일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부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다른 기관하고 의견 교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법의학은 확실히 국적이 있어요. 왜 국적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 나라 법 체제에 따라서 법의학이 발전되고 못 되고가 거기서 결정이 돼 나오거든요.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ME가 나갑니다. 경찰관도 검찰도 다 소용없어요. 가서 이제 그 ME 라인을 딱 쳐버리면은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가려다도 ME 라인이 있으면 이게 뭐냐 그러면 ME 라인이라 하면 돌아가. 나라에서는 어디든 변사사건이 나면은 ME가 없으니까 파출소에다가 경찰관 한 대다가 신고를 하죠. 이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사과에다 그걸 연락을 하죠. 그러면 또 수사과 형사들이나가 또 그걸 보죠. 아, 이건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검찰청에 검사의 지휘를 맡습니다. 그 검사가 그걸 보고서 아 이건 그 부검해야 될 타살의 혐의가 있어서 부검해야 되겠다 그러면 검사 마음대로 또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법원에다가 판사의 영장을 청구해요. 영장에 대해 뭐냐면 국가에서 그 시체를 압수해 주십시오. 말씀 일단 시체를 국가가 압수해서 그 압수돼야만이 거기다 칼을 댈 수 있지 그 전에 칼을 댄다면 시체 유기죄가 성립되죠. 그러니까 여름날 같은 때 시체가 길가에서 죽었다 하면 지금같이 더울 때 그걸 3일 동안을 놔둬보세요. 홀랑 다 썩어서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법의학이 지금 발전됐지만서도 활용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3학년 때 외출을 하다가 갑자기 비를 만났어요. 그래서 피할 데가 없어서 헌 책방에 옆에 있어 뒤가 보니까 사르디 간 게 아니지만 눈에 탁 띄는 게 뭐냐면 법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법의학이라는 학문도 있는가 보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일본 그 후루하다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걸 이렇게 넘기면서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의학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과 사람의 권리를 다루는 의학이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은 임상의학이요. 권리를 다루는 의학이 법의학이로다. 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난 생전 처음 이런 말을 만나서 그래서 다짜고짜 그 책을 샀죠. 처음에 의사가 되실 생각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대학 가기 전에는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법학을 꼭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어머니가 뭔가 하면 넌 법학을 공부하면 그 등록금을 대주질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요. 해방되고 나서 검사를 하다가 퇴임하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던 분이 친일파로 몰려갖고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정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몽둥이로 그분을 때려 죽이는 걸 보셨어요. 절대로 법학을 하면 너는 못 쓴다. 그건 잘못하게 되면 넌 평생 그 고역을 당하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법학은 하는 게 아니야. 뭐를 그러면 하랍니까? 의과대학을 가지 않으면 너는 등록금을 안 대주겠다는 거죠. 이재구 교수님이 날 불러요. 학장실로 와라. 그래서 갔더니 뭔가 하면 님자 이 과학수사연구소라는 데가 생긴다고 내무장관 데서 공문이 학장 앞으로 왔네. 법의학을 하는 사람을 하나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왔는데 님자 여기 가지 않겠느냐. 아이고 선생님 날 그거 꼭 좀 추천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는 것을 창설하는 멤버의 하나가 내가 끼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는 하늘이 나라 하여금 우리나라의 법의학을 하라는 이와 같은 걸로 나를 인도했구나. 정말 이거는 내가 힘을 보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 생겼을 때는 그 시설도 열악하고 그랬을 것 같고 뭐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인식도 아직 안 돼 있고 이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요. 시체를 부검을 하려면은 전부 거부를 합니다. 한 번 죽어도 사람이 억울한데 왜 두 번 죽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때는 부검실이 과학수사연구소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상자를 올려놓고 거기다 괴짝을 놓고 이제 부검대를 널판지 놓고 시체를 올려놓고 부검을 하려면 돌팔매질을 해요. 부검하지 마라. 부검. 심지어는 그 안악내들 시골 안악내들이 부직갱이 들고 와서 이놈아 하지 말라고 던져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법의학이 되는 걸 싹을 튀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마음을 가다듬을 길이 없었는데 그때 바로 뭐가 일어났냐면 4.19가 일어났어요.
우리 과학수사 연구소가 어디에 있었냐면 중앙청 안에 창고 빌려서 우리가 거기에 하는 청사를 빌려서 했던데, 아니 우리 말하자면 중앙청 앞에 그 알로 흰 가운을 입은 그 의과대 학생들도 대모대가 돼서 올라갑니다. 조금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 경무대 앞에서 총소리가 타사사삭 났는데, 실내 내리는 거 보니까 의과대학 그 가운 입은 학생들 여기 피가 총에 맞아서 피가 흘린 거 쓰러진 걸 실어서 날르는 그걸 나가서 보았단 말입니다. 총 쏴도 그냥 들어가요. 그 내가 어두운 걸 봤나면, 이야, 한국 국민은 불의의 죽음에서 저렇게 용감하구나. 자기 목숨을 내놓고 불의의 죽음하고 항고에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번 죽음을 한 거에 대해서 부지게 들고 도끼로 까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한편적으로는 불의의 죽음을 못 참고 그 몽둥이 들고 그 기관총 쏜 놈을 가서 패로 들어가는, 과연 우리 국민은 불의의 죽음하고 용서 못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구나. DNA는 거기에 있다. 법의가 꼭 해야 된다. 법의학을 하면 언젠가는 꼽힐 날이 있다. 그래 다시 있던 마음을 먹고 법의학을 계속하게 된 거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물 깊이가 얼마까지 빠지나 하는 걸 깊이를 알아야 플랑톤이 어디에 있는 플랑톤을 먹었나 하는 걸 하지 않겠나. 그때는 저 서울운동장에 푸르장이 있을 때인데, 푸르장 가서 그 수영 선수들을 높이에서 떨어져서 몇 메타까지 들어가는가 하는 걸 좀 했더니 3m 55 이하로 암만 높이도 옳거니. 그러니까 상강의 깊이, 물 깊이가 3m 55라는 그 깊이에서 안 이내에 되면은 그거는 조금 힘들겠다. (3배) 이상 되는 걸 가서 떨어져서 발도 한 대던가 손이 닿으면 그게 플랑톤이 뜨면 그걸 먹으면 위 거를 아무리 검사해도 그건 소용없다. 그런 걸 이제 알아냈어요. 플랑톤이 되면 눈에 안 뵈니까 현미경으로 그걸 봐야 되지 않아요? 또 웅집 반응이 되는 걸 육안으로 잘 안 보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눈이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그래도 그거 뭐 그렇게 계속 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할까요? 끈기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좋으니까 그건 누가 나더러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밥을 굶어도 좋고 또 아무리 피곤해도 무슨 피곤한 걸 몰라요. 옛날엔 광학 현미경 여태서 미라를 통해서 광선을 놓으면 그거의 직사광선을 쪼인 이걸 갖고 하다가 내 이 한눈이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이건 안 뱀이다. 이제 지금도 눈 하나 갖고 지금 해나가는데 왜 그랬는데 이거 내가 꼭 이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눈이 잘 보여요. 그러나
좀 피곤하다 뭐하다 느끼면은 잘 안 배다가도 이건 해야겠다 해서 눈을 자꾸 이거 흘리고 보면 그다음에 보면 잘 보이니까 그게 지금도 겨우겨우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죠. 네. 다시 이제 또 학교로 오셔가지고 법의학 교실을 최초로 만드신 거죠? 공무원입니다. 국가수는 국가 공무원으로 되니까 국가 공무원이 된 동시에 그 의사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일종의 기술자로서의 공무원이고요. 하니까 기사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봉급이 엄만가면 3,000원입니다. 근데 그 국가수 있는 바로 건너편에 순천병이라고 전염병 취급하는 시립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 동기생이 가 있는데 봉급이 엄만가면 한 달에 15,000원입니다. 난 3,000원 받고 같은 동기생은 15,000원 받고 그때 쌀 한 가마니 값이 3,000원인데 이건 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를 기를 수 없는 게 국가수입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대학에다 법의학 교실을 일정시대 같이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법의학 교실을 만드실 때 제가 가서 봤더니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 슬로건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슬로건을 People of flowers be gentle. 요거에 꼭 것 같다. 저희가 하는 일은 실제 법의학 실무와 법의학 연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법의학 실무는 부검이나 어떤 의뢰된 사건에 대한 법의학 감정 업무가 되겠고요. 연구 업무는 분자 법의학 연구, DNA나 RNA 같은 물질을 연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법곤충학 연구 두 가지 큰 연구 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검은 죽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의 몸을 분해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거부감을 느끼기도 쉽고 하지만 이 부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밝혀서 그 사람의 죽음에 어떤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부검이 어떻게 보면은 끔찍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공권력으로 행해지는 사법부검은 국가가 죽은 한 개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휴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시고. 2002년도인가 그쯤에 개구리 소년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 유골이 발견되면서 그거를 법의학자분들께서 이제 이게 타살일지도 모른다고 잠정 결론을 내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법의학이라는 분야가 있구나. 이것도 하나하나씩 맞춰서 이제 사건을 풀어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소설에서 묘사되는 법의학은 되게 드라마틱하고 극적 이제 굉장히 과격한 험악한 사건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실제 이제 부검 과정 3번을 두 번, 세 번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삶에 밀접한 담백한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76년에 교실을 개설을 하셨으면 이제 40년인데요. 예. 후배들이 저런 이유로 지금도 법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시면 어떠세요? 나의 경우는 그걸 공부할 때 그런 거 개념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뚜렷하게 그걸 밝히는군요. 법의학이라는 것은 다른 학문하고 따라서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는 난관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느낌에서부터 얻는 것을 얻는 걸 해서 밝혀내야 되는 그야말로 어려운 것을 디가우트, 이게 좀 파내는 이런 걸 가져야 되거든요. 법의학이라는 것은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제자들을 그릴 때 지식만을 가리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혜도 지식에서 끌어낼 수 있는가, 인간적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겠나, 그런 걸 자꾸 강조해서 가르쳤죠. 네. 죽은 사람이라면 부검을 해서 이게 왜 죽었느냐,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걸 구분하고, 또 증거물이 있다면 그 증거물을 전부 조사해갖고 이 사람이 왜 죽었냐 하는 그걸 하는데, 가령 시체도 없고 증거물도 없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세계적인 음악가 차이콥스키의 사인이 신문에 보도되는데 1년에 5번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5번이 변하느냐? 어떻게 한둘이라면 차이가 생기려는지 모르겠지만 5번이나 이거 변한다면 너니 법의학자가 이걸 사인을 구명한 게 없느냐? 없어요. 차이콥스키에 대한
어려서부터 바이오그래피에서부터 문헌을 전부 조사하면은 그 사인이 그 노스와 정부가 발표한 그 콜레라로 죽은 게 아니고 이게 말이죠, 호모섹슈얼이기 때문에 약을 먹여서 명예재판을 해서 본인이 명예롭게 죽게 하자. 그러고는 콜레라다 이렇게 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증거물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 있는 그 문헌만 조사해 갖고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사람 대신에 책을 부검하듯이 그 하면 머리 따로 이거 따로 전부 하면은 마지막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이제 파악해서 그렇다면 이건 꼭 어떻게 한다. 이게 만약에 뱀에 의해서 죽었다 하면은 이런 자세가 안 나오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사람의 몸종과 같이 죽었는데 그 무덤에 문이 아주 강하게 잠겨 있었다는 거죠. 문이 강하게 잠겨 있었다는 그 자체는 뭔가 하면 혹시는 뭔가 공기가 유통이 될까봐 그걸 염려했다 하는 그거죠. 연탄가스 중독에서 죽었다 했을 때 어디런 형태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곧바로 누운 자세에서 죽은 사람도 나오지만 무의식적으로 살아나갔다 하는 그런 의식에 의해서 나가다 쓰러진 거, 또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문 차고 나간 거, 이런 말하자면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이 가스 중독의 가장 특징적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것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죽었다. 클레오파트라의 사회는 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부정할 수 있고 가스 중독이라는 걸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죠. 네. 의학하고 예술하고 선생님이 보시기에 공통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공통점은 없어요. 공통점은 없는데 그 예술을 이해하고 법의학적인 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예술가들이 파인답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줄줄이 걸려 나오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공통점은 아니지만 그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예술가들의 그 작품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죠. 왜? 그림 속에 혹시 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 게 없겠나 하는 거에 우리 첫째 법의학자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 선이 어디로다, 빛깔이 어디로다, 뭐 이런 거보다도 이 그림은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 권리가 침해된 걸 모르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하고 또 하나, 이 그림은 참 기가 막히게 그 권리 침해한 걸 그대로 묘사해서 이건 정말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해갖고
미술가나 예술가들이 그 평할 수 없는 그게 가려져 있는 그걸 파인드아웃 해냈을 때는 그 희열이 되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단일 과학을 갖고 그걸 파고들어서 아무리 해봐야 좋은 거에 안 나오는데 두 개의 학문이 결합됨으로써 퓨전, 이렇게 컨실리언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것이 많이 자꾸 나오는 게 지금 학문의 그 패턴이에요. 그래 우리 지금 법의학하고 미술하고 이때까지 해서 나라서는 정말 이때까지 감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찾아내니까 이래서 지금 노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좋게 살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하나씩 배운다라는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일일이락 아무것도 벗을 거 없는 것 가운데서도 배울 거 있다. 그래서 그걸 잊어먹어요. 일기 가운데 맨 첫마디에 오늘은 뭘 배웠다. 반드시 배움이 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니까 일일 일학이 되는 건 죽을 때까지 배우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법의학을 공부해서 형사법의학을 하고 민사법의학을 하고 지금 법이 탐족이 되는 건 내가 지어낸 거지만 그런 속에서 미술 속에서 그걸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꼭 일일 일학이 되는 건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 같다라고 지금 정리가 되세요, 혹시?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말하자면 끝난 거죠. 인생이 끝난 거 이제 죽음인데 옛날 같으면은 죽음이라 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애도하는 속에서 편안히 가족의 손목을 쥐고 죽는 게 이게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사람의 죽는 생명을 조금씩이라도 담은 1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이 자꾸 의학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집에서 죽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그런 죽음을 해야 되겠다. 법의학자들이 볼 때 그 생명이라는 게 말하자면 생명 연장만을 위해서 의식도 돌아올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생명 연장만을 위한 그와 같은 조치술이라는 건 이건 안 해야 된다. 두렵진 않으세요? 죽음이 두렵진 않으세요? 오면 당하는 거죠. 하고 두렵지 않다는 건 나는 하도 죽음을 많이 보고 죽음이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무도 맞고 뭐 하기 때문에 뭐 금방 나한테 닥쳐도 좋고 좀 후에 천천히 와도 좋고 모든 게 우리 인명은 제천이라 하는 그 옛 고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정해진 거다.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또 그걸 오면은 되게 내가 받아서 그렇게 인공적인 무슨 그 생명 연장을 위한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의 부름을 따라가는 거에 이게 내가 이때까지 내가 공부하고 내가 많은 죽음하고 경험했고 내 인생 철학으로서 가지고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책 보는 게 지루하셨다거나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으셨던 거죠? 왜 지루할 때 많죠?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책? 아니, 못 읽은 것도 많죠. 예.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어요? 어떤 학생? 예. 어떤 학생, 고등학교 때는 운동을 참 잘했어요. 운동을. 그러니까, 해방된 다음에는, 운동을 뭘 했나 하면, 배구를 했어요. 배구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누가 매일 맞고 힘센 놈이 놈을 이렇게 그걸 때리고 그래서 맞고 그러면 그걸 보고 저 왜 저렇게 때릴까 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다가 그 말려도 그러지 않으면 그 놈을 내가 아주 작사들 내고야 말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말하자면 놈의 싸움을 잘 맞는 거 보면 그냥 가지 못하고 자꾸 그걸 맡았는데 법의학이 바로 그거예요. 법의학이 바로 뭐가 하면 놈의 싸움에 왜 내가 아무런 관계없는 내가 왜 뛰어들어가고 누가 올바른가 그 판단하는 그게 아마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